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오늘 시장도 참 그렇게 녹록하게 흐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국내 증시가 끝나고 나서 사실 국내 증시가 마감하기 전에도 미 선물이 급등을 하고 2% 가까이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야간에는 또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다시 또 드라마틱하게 증시가 4% 넘게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실 떨어질 때도 미 증시가 하락을 할 때도 비정상적인 하락을 보였고요. 이번에 반등을 할 때도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미 증시가 아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떨어질 때도 뭐 한 10 몇 년 만에 이런 낙폭을 보인 거고, 이번에 상승도 또한 최근 10 몇 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 미 증시가 9%대 이렇게 해외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이 바닥에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 보합까지 올라왔죠. 여기 3%.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16%에서 또 4.5%니까 여기에서도 5% 변동성. 이틀 동안 8%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런 갭 구간에 걸려 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음봉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면 오늘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죠. 뭐 기존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종목을 들고 있다라면 뭐 일부는 비중 축소 혹은 그동안 하락할 때 잡았다면 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고점에서 매수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장 시작 전에 많은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고 이제 목표는 그거죠. 시가가 형성이 되면 시가 위로 올랐던 주식이 당연히 내려와서 이 시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게 이제 그날의 강세장이 될 건데, 오늘의 시장이 이제 반등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 자체가 지금 데드캣 바운스 떨어진 구간에서의 반등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가. 그래서 이 시가를 회복하고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모습, 아 오늘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시작부터 오늘의 시장의 목표는, 오전 시작부터 시장의 목표는 현금 확보 부분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늘 장 시작 전 한번 봐볼까요? 장 시작 전에 이거는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뭐 전일 뭐 상승은 연준이 0.5% 금리 인하를 100% 단행한다라는 거에 이제 시장은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고, 그러다 일본 총재도 돈풀기에 합류하고 G7의 국제 공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의 선제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정치권의 대응, 이러한 부분, 공조 및 여타 국가에 비해 너무 느리고 미진하여 주가가 이러한 공조에 대해서 따라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 박스권 그릴 거고,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증시는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은 지켜줄 건데, 바닥은 지켜줄 건데 이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박스권 장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수급이 이어져야 되는데 시작부터 수급이 없었죠. 오늘 시작하면서 이 기관 애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니까 수급은 시작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오전에 매도가 많이 나갔어야 정상인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은 현재 급락에 따른 데드캣 바운스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 때 채권 투자자의 완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완승이다라고. 최근에 채권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수가 오르던 빠지던 여전히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하향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오늘 있을 G7 공조는 예전부터 거의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환율 조정, 금리를 동시에 인하한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즉 G7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늘 있을 미국 슈퍼 화요일에서 바이든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트럼프가 이에 대한 말을 해주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이 부분이에요. 슈퍼를 오늘 화요일에서 샌더스의 불확실성을 이제 제거가 됐는데, 만약 샌더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제스처,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는 한발 물러나서 좀 보고자 했습니다. 시장을. 자, 금일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은 어쩌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N자가 될 것인지 W자 패턴이 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N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인데 여기서 깨버리고 이런 N자가 나올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후반이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 증감의 주요 변수가 될 듯 하고요. 이제 주요 원인이 됐던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확진자 증감 속도는 당연히 떨어질 걸로 생각이 돼요. 그 시점에서 예를 들면 시장에 공매 금지라든지 연기금이 등판을 해서 연속적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안정화를 찾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코로나가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이 필요하며 이럴 때일수록 방문이 짧게 잡고 비중을 줄여서 매매가 필요하고요. 또 반대로 지수가 여기서 쌍바닥을 그릴 때는 철저하게 시장 주도주, 대장주, 잘 모를 때는 대형주를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은 대형주에 맥점만 맞으면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저가 구간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구간을 계속 연구하고 찾는 모습이 있다면 문제없을 거라고 보이네요. 내일 서울 바이오시스 상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서울 반도체는 매도해야 된다. 왜냐, 잘못해서 뭐 자회사가 상장했는데 서울 반도체를 들어갔다. 그럼 최근에 이제 톱텍 알죠? 어차피 레몬과 톱태그 관계처럼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이시네요. 자, 수급 보면서, 자, 보시다시피 수급은 엄청 안 좋았어요. 어제 코스피 이제 일단은 외국인이 어제 판 거보다는 참 덜 팔아줬다라는 거는 위안으로 삼아보죠. 어제 7천억 팔았는데 오늘 3천억 분이 안 판 거, 어제보다는 덜 팔았다. 그러면 어제 4조 2천억이니까 오늘 4조 5천억 팔았네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거의 삼성전자 판 거고요. 근데 이 금융투자 얘네들이 어제 2,700억 사놓고 오늘 2배를 팔았어요. 즉 어제 금요일 이틀 동안 단타 들어온 거 단타 쳤다라는 겁니다. 얘들도 주식을 잘해요. 정확하게 2,000포인트 아래에서 사서 지금 박스권에서 팔고 다시 찍으면 얘네 다시 들어옵니다. 얘네 들어올 때 시장 대응하시고, 정말 필요한 거는 지금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이고, 투신의 자금 집행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시장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보죠. 워낙에 오늘 시장 자체가 뭐 정강 후약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시장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종목들 물린 종목도 많고.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죠.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매수해서 던지면 되고, 일단 삼성전자가 21선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21선 자체를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수 자체가 조금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1선. 근데 여기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지 대장주가 추세를 만들어줘야 남의 종목이 가니까. 하이닉스는 제가 끌고 왔던 종목이고요. 오늘 여기 위에를 돌파를 못해서 일단은 9,500원부터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이 됐습니다. 9,500원 때부터 분할 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LG화학. 일단은 뭐 삼성 SDI랑 LG화학도 둘 다 지금 21선에 당시로 닿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매도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조금 남았네요. 물량이 조금 남아서 이때와 이때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이때는 21선을 하회하지 않았고 지금은 21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 21선을 하회한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 후 대응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와 에코프로 BM부터 2차 전지 한번 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이제 대장주다 보니까 거의 이번 하락 때도 큰 타격이 없이 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21선 안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좋을 거고, 아니면 이 종목은 단기 박스권으로 일단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고려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공략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CIS는 좀 밀리겠죠. 나중에 밀리면 얘는 잡아보도록 하고, PNT는 오늘 위에서 전량 매도를 끝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초가랑 오전 이 구간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청산을 했고요. 여기서 한 대충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1,300원, 네, 1,300원을 이탈할 때 여기서 전량 매도를, 여기서 나머지 전량 청산을 이렇게 해서 청산을 했고, 이 종목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좋은 위치에서 분명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놨다가 잘 매매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계속 관찰과 추적을 해서 다시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구간에서 맥점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 삼성 그 SDI라든지 여타 종목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패턴 관심 갖고요. 그 다음 세경하이테크는 이제 아래 구간, 정확히 120일 선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한진카를 조금 아쉬워요. 한진카를 어제 리뷰를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거래 대금 7천억을 터뜨리면서 시장 대장주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의 아주 공격적인 매수와 함께 지금
계속 지속적인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고점을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많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매매하다가 중도에 이제 매매를 못했는데 이때 매매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가네요. 제가 봤을 때 잘하면 10만 원도 갈 것 같습니다. 주총 전까지.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강심장으로 조금 더 버텨 보시기 바라겠고요. 강심장을 통해서 버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테크. 코인테크는 일단 조정 나타낼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매드팩토. 매드팩토 지금 저도 눌림을 보고 있는데 첫째 11선 닿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11선 구간까지 밀리면 그리고 내일 이제 서울바이오시스 상장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레몬 상장 당시 이제 레몬이란 회사의 상장 당시 뭐야 이것도 빠져서 변동성이 좀 있는데 서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서남이라는 종목도 이틀 떨어졌다가 레몬 상장하면서 레몬이 시가를 어느 정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서울 바이오시스 상장할 때 맞춰서 레몬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간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네요. 올렸다가 좀 극히 빼는데 내일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하단 부분에서 나오는 반등의 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레몬도 이 하단을 급격하게 이탈하면 8,600원을 뭐 최저가를 급격하게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이고 대응하되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충분히 한 번 정도 바운딩이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형태의 바운딩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너무나 크게 먹는다라기보다도 이런 추세에 의한 바운딩. 그럼 뭐 이런 추세 하단 추세에서는 이런 추세에 의한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밀었다가 갈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를 보고 좀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종목이 쉽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백광산업은 이 소독제에 들어가는 약 그 원료를 하는 회사인데요. 흔히 말하면 잡주입니다. 잡주인데 오늘 320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렸고 내일 이제 간단한 갭을 뜨는데 항상 갭을 뜰 때 이걸 돌파갭이 나온다면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추경으로 인한 소독약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스테믹스, 강스텐바이오. 이제 프로스테믹스는 사실상 상한가 이후에 크게 시세 없이 지금 눌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이것도 잡주 성격이 좀 강해요. 잡주 성격이 강하고 바닥권에서 한번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라 이제 손절선 잡고 진행을 할 거고요. 종가에 좀 민 거는 좀 안 좋은데 이런 구간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이죠. 이 정도. 이 정도 선 잡고 이탈 안 한 선에서 올라가는 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토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토 사인 폭풍에 대한 걸 막는 특허 주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데 뭐 강한 상한가는 아니에요. 종목이 강한 상한가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대반등 나오는 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거래 대금이 살짝 좀 부족한 건 아쉽고요. 그래서 비중을 실케일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강스텐바이오. 강스텐바이오는 그냥 차트만 봤습니다. 차트만 봤는데 그동안 엄청난 낙폭 이후에 주가를 돌리려는 모습이 조금 보여져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장 되게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 긴 호흡 가지고 보고 지금은 이런 잡주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타의 비중을 줄여서 이런 구간에서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 또 올라가고 해서 차곡차곡
다시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매매하기도 여간 까다로운 구간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